메모리 카드가 계속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끊어지고 있네요. TiO2 일단 화학적인 작용, 그 다음에 에스트 펑셔널 그룹에 의한 마이너스를 부여를 한다. 그래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미세먼지를 화학적인 흡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를 주는 이 에스트가 기존에 우리 보건 마스크에 있는 그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그 인터랙션보다 이 에스트가 그렇게 강하게 작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도 공학적으로 계량적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다르다라고 해서 성능이 더 낮아버리면 이거는 차별적 창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학적으로 좀 뭔가 두 번째는 미완성된 그런 차별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이제 본 설계에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죠. 자, 설계 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냥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쵸? 자, 이거는 여기 뭐 간단히 파란 점은 SiO2 광촉매 SiO2는 다른 것이죠. 그쵸? TiO2가 광촉매이고 SiO2는 그냥 실리카예요. 그죠? 이게 여기도 잘못됐어요. 그죠? 이거 오류를 수정해야 되고, 노란색과 주황색. 자, 에스터기 결합이라고 하면 어떤 에스트인지 그 화학적인 구조도 어느 정도 제한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이온 코팅청이라면 어떤 양이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투 레이어인지 아니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3레이어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쁘게 잘 그리긴 했는데 그 설계 도면에 대한 좀 설명이라든지 그 디테일한 하나하나 레이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 도면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량적인 목표, 성능 지표, 자, 실험 방법. 여기 보면 계량적인 목표가 다 빠져 있어요. 여기도 계량적인 목표를, 이 실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요 세 개 같은데 이게 다 빠져 있죠.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목표 성능이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보안 계획서에서는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왜 그렇게 설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구조. 자, 구조도 참 어려운 기계 쪽의 주제를 잡았어요. 플라즈마 필터를 장착한 콘덴서,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설계 제품이 되어 있고, 자, 건조기, 세탁 후 건조기의 콘덴서에 대한 창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존 제품은 먼지가 많이 쌓이는 것이죠. 청소를 하지 않다면 세균 및 곰팡이 정신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건조기로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그 부품으로 작용을 해서 미세먼지도 제거해주고 살균 효과가 있도록 하는 그런 콘덴서를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자, 설계 도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전체를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글쎄, 이 설계가 기존의 도면이네요. 자,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도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기존에 그냥 이런 플라즈마 발생 장치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도 그렇고, 뭐 터크나 이런 거 뭐 나와 있죠. 자, 여기 그래서 이 구조는 설계도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무엇을 설계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컨덴서에 대한 설계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새롭게 보안 계획서에는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능 지표가 보면 엉축된 물의 솔리드 컨텐트인 것 같은 SS 자, 성능 목표가 25mg/L로 잡혀 있네요. 그죠? 자, 25mg/L로 잡혀 있는데 왜 25L이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원수 공업용 2급, 농업용 몇 급인지는 없는데 이 초기 농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초기 농도를 얼마나 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데 초기 농도를 그냥 단순히 2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이게 그러면 뭐 SS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00mg/L인지 2000mg/L인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SS를 정화하는 이피션시라든지 그게 예를 들어서 95%를 제거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차라리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다 검증이 돼야 되겠죠. 95%를 만약에 제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플라즈마를 적용했을 때 왜냐하면 플라즈마는 기존의 플라즈마를 그냥 쓰는 거잖아요. 창의성이 없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쓴다면 그냥 플라즈마의 특성에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럼 창의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냥 플라즈마 쓸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거 이야기죠. 그 다음에 BOD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면 목표치는 리터당 3mg 이하라고 했지만 이게 몇 프로의 그 BOD를 향상하는 것인지 그런 개념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SS와 동시에 BOD도 보완이 필요하고 여기 제거율은 나와 있네. 그죠? 제거율. 그럼 SS는 약 13% 정도는 미제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게 25mg/L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의 타당성, 제거율에 대한 타당성? 과연 공학적으로 실현이 될 것이냐. 그거를 플라즈마의 성능에 대한 그 관련된 그런 공학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단지 플라즈마가 잘 그 작동을 해서 제거율은 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별성, 창의성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8조까지 구조 설명을 했고요. 자, 10조를 보도록 할게요. 벌레 퇴치용 캠핑 텐트. 지금 10조는 전반적으로 계획서가 너무 단순해요. 보면 기존 기술이 마치 무슨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어요. 공학적인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자, 포메스린은 농약 살충제로 유명한 것이고, 이거를 그냥 캡슐로 만들겠다. 포메스린 안에 들어가 있고, 불용성 셀룰로즈 쉘 안에 코어로 이 살충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그 캡슐을 만드는 거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10조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나 차별성에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기술적인 진보가 있는지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자, 설계도는 나름 꼼꼼하게 잘 그려놓긴 했는데 이게 설계도라기보다는 포메스린이 이렇게 서서히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서 벌레 퇴치를 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내는 뭐 그런 거로 오히려 보이고, 실제 설계도는 글쎄 이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만든 것인지. 너무 단순해요. 요거를 가지고 요런 그 소재를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 이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자, 폴리에스테르를 쓴다라고 하면 이 원사는 어떻게 하고 원사의 그 굵기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재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 요거 얼른 썩 보면 뭐 평직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평직에 좀 가까운 모양새이기도 해요. 등등등 뭐 부직포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 평직이 좋은지 이런 우리 그 섬유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섬유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지금 빠져 있어요 보면. 즉 설계 도면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이 자체로 도면의 완성도는 매우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보완이 필요하고 성능 지표는 기준 살충제는 54%인데 포메세린이 99%. 이거 공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존 살충제가 왜 54%냐는 것이죠. 왜 포메세린 자체가 기존의 살충제 안에 원오브 살충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가 없죠. 캡슐로 만들었다고 살충 효과가 2배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지표는 지표 자체는 맞는 것 같아. 성능 지표로. 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 새로 잡아야 돼요. 목표를. 그리고 포메세린 캡슐의 기능성 안정성. 자, 95%. 자, 이게 되게 애매하죠. 무슨 기능성 안정성이냐 하는 것이죠. UV 자외선 UV를 받았을 때 얼마나 캡슐이 안정하냐, 캡슐의 안정성인지 자,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량 지표는 계량화는 되어 있으나 현재 목표가 이상하고 아니면 목표가 좀 불명확한 그런 두 개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것도 보완된 계획서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설계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10조는 보완 검토 의견을 주고 마지막 11조 11조는 여기도 이제 케미컬에 관련된 주제예요. 테마가 그냥 포카필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허전하죠. 포카필럼은 매우 광범위한 그런 의미인데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건물 외벽 유리 쪽에 쓰는 것이고 그 에어로겔 필름, 실리카 성분하고 광변색 화합물 이것도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디테일한 그런 설계 계획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합 필름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가장 바깥쪽 햇볕과 햇볕을 만나는 가장 바깥쪽에 뭐 코팅을 하든지 하겠죠. 그럼 실내로 유입되는 열과 자외선을 차단을 해줍니다 하는 그런 필름이네요. 자, 도면이 보면 여기가 바깥쪽이네. 선라이트니까 여기가 이제 복합 필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11조는 이 복합 필름을 설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요게 잘 매칭이 안 돼요. 뭐 이 복합 필름이 이 복합 필름이 아마 그 모양을 보여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요. 이게 뭐 하나의 레이어인지 필름 자체를 다시 이 코팅을 한 것인지 그렇게 보이죠. 코팅을 한 것처럼. 그렇다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고 자 이거는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포카필름과 이거 실버 클로라이드가 있는 선라이트를 받아서 자 요거에 대한 것도 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설계도 자체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요. 성능 지표 열 차단율 에어로겔에 의한 열 차단율 뭐 함량이 올라감에 따라 열에 대한 전도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차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기존의 기술, 기존의 특성을 그냥 인용을 했는데 조금 단순하죠.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에어로겔 자체를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의 에어로겔을 만들겠다. 화학적으로. 그런 게 들어간다면 훨씬 좋은 창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계량 목표는 없어요. 함량을 10%로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성능 목표가 아니지. 이거에 의한 열 차단율이 몇 프로냐. 이거를 계량적인 목표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관광물질에 대한 정의가 지금 너무 없어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이 관광물질이라는 게 유기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고 전기화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물질들도 있고 그래서 뭐 자료조사는 일부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망간, 커퍼,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에 대한 흡수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흑광도를 왜 이걸로 했는지 이 세 개로 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설명이 조금 애매하고 이 성능지표 자체 관광 물질에 대한 변속 특성 이런 것들이 너무 뭔가 많이는 제안을 했는데 태양이 밝을수록 어둡게 변하는 그리고 밤이 되면 투명성을 오히려 올려주는 그런 특성이 관광 물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유기물, 무기물 중에 어떤 것을 적용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창의성이 있는 것이고 차별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물질, 관광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이런 그 수식을 이용해서 사전에 그 연구된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런 뭐 젤라틴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젤라틴을 어떻게 필름에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 젤라틴을 어디서 어떤 것인지 화학적으로 그게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이라면 공정상의 차별성을 부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기존 젤라틴 플러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러한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 그럼 젤라틴 자체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성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인데 이 관광 변색 속도 변화, 계량 목표도 지금 빠져 있고 이거에 대한 설계의 아이디어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해요. 대폭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에로겔의 강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뭐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 열 차단율이나 변색에 대한 특성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에어로겔이 사실 내구성이 약하겠죠.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듯한.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뭐 계량적인 목표 지금 빠져 있고 기존의 압축 강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이거는 기존의 연구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차별적인 여러분들만의 기술로서 뭔가 개선이 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성능 지표에 대한 계량적인 목표가 다 설정이 돼야 되고 특히 두 번째에 대해서는 설계 계획에 관광 물질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할지가 명확하게 계획상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6개 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 줬고요. 자, 이번 주까지 시간이 좀 빠듯하지만 특히 계량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 도면하고 계량 지표 이게 핵심적인 이 두 개 방향이에요. 보완이 되어 있는 보완 설계 계획서 이게 이제 진짜 최종 계획서가 되겠죠.를 조별로 11개 조 홍이 제출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